다빈치 리졸브의 타임라인은 플레이 헤드가 이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가 타임라인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클립과 작업하는 클립이 서로 달라진다면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 기존의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 이동 방식은 위치가 변경되면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9 업데이트가 되면서 타임라인 보기 옵션에서 픽스 플레이 헤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선택을 하면 플레이 헤드가 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가 타임라인을 벗어나거나 내가 보고 있는 클립과 작업 중인 클립이 서로 다른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타임라인 위쪽을 선택해서 이동하던 방식이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타임라인 빈 공간을 좌우로 이동시켜주면 편하게 타임라인이 이동하게 됩니다. 편집할 때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가 프레임 단위로 컷 편집을 할 때입니다. 트림 모드에서 앞쪽 클립을 선택하면 뒤쪽의 클립을 앞쪽으로 당겨 오면서 앞쪽 클립의 영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릴 수도 있겠죠. 뒤쪽의 클립이 변화가 없이 앞쪽의 클립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뒤쪽에 있는 클립을 선택한 상태, 한쪽으로 녹색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앞쪽의 클립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뒤쪽의 클립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앞쪽과 뒤쪽 클립을 모두 선택한 상태로 선택이 되어지면 앞쪽의 클립은 줄어들면서 뒤쪽 클립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뒤쪽 클립이 줄어들면서 앞쪽 클립이 늘어나는 트리밍 상태가 됩니다. 모든 컷 편집에서 확대와 축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해야 한다면 확대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또 타임라인에 클립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확대 축소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클립과 클립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트리밍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위쪽의 클립을 선택하면 앞쪽 클립에 대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 앞쪽 클립만 줄여들고 반대로 늘리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래쪽 클립을 선택하면 뒤쪽 클립을 선택했을 때와 동일하게 트리밍이 작동합니다. 중앙 부분을 선택하면 같이 앞쪽 클립이 줄어들면서 뒤쪽 클립이 늘어나거나 반대로 앞쪽 클립이 늘어나면서 뒤쪽 클립이 줄어드는 트리밍 상태가 됩니다. 화면을 보면 프레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을 보면서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컷 페이지에만 있던 기능인데 다빈치 리졸브 19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만약에 앞쪽의 클립의 영상을 줄이고 싶어서 한쪽의 클립만 선택해서 줄였는데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다면 선택 모드로 트리밍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거든요. 트리밍 모드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트리밍 도구를 불러와야 트리밍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밍 도구가 활성화되면서 미리 보기 화면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는데요. 아이콘을 이동하면 정확하게 1프레임씩 줄이거나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지션 이펙트에서 부드러운 컷을 적용했을 때 적용한 상태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중앙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요 끝부분을 선택해서 트랜지션 효과의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프레임 단위로 할 수 있겠죠. 자, 영상을 선택해서 줌해서 크기를 줄여보면 배경 화면이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검은색으로 설정이 된 거죠. 이 상태로 내보내기가 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곳이 빈 공간이거든요. 퓨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사이즈를 줄여보면 이렇게 체크 박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명한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색을 가져다 놔도 검은색, 투명한 배경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다빈치 리졸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혼동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는데 타임라인 보기 옵션을 선택해보면 뷰어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고 여기서 체커 보더를 선택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로 나타나는 배경을 볼 수가 있죠. 투명과 검정색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혼동이 왔던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빈티지 텍스처 언제 나타나니? 언제 생겼지? 이거 좋네.
여기다가 그냥 자막 이런 거 하나 올려놓으면 멋있겠는데. 영상은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크티 상점에 가시면 이렇게 게임 자막, 공포 자막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막과 다르게 모션 컨트롤을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줌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쉐이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라이트 온으로 그라데이션 자막을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라데이션 자막의 색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생성을 해놨습니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배경이 투명한 영상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든다든지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로고를 만든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로고를 가지고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필요한 거라서 냅두고 시작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 5를 눌러서 출력이 되도록 잠가놨습니다. 이동해서 내보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서 위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내보내기에서 포맷은 퀵타임 그대로 두시고 코덱에서 H.265를 애플 프로레즈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애플 프로레즈로 변경을 함과 동시에 유형이 애플 프로레즈 422HQ로 변경이 되는데요. 애플 프로레즈 422HQ가 아니라 하단에 애플 프로레즈 444 유형으로 변경을 하시면 하단에 알파 내보내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알파 내보내기를 선택해서 렌더링 대기열에 이동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애플 프로레즈가 없는 분들도 있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덱을 DNxHR을 선택하신 다음에 444 12비트나 10비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12비트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싫으신 분들은 10비트로 하시고요. 알파 내보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배경이 투명한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